오늘은 일반인들이 경제 전문가한테 질문하는 세 가지, 그러니까 가장 많이 질문하게 되는 세 가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보통 일반인들이 그 경제 전문가들한테 물을 때 이 세 가지를 묻는다고 하더라고요. 첫째 부분은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물으실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묻고요. 두 번째 부분은 경제적인 통찰을 얻고 싶다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 경제적인 여러 현상들이 어떻게 움직일 건가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알고 싶다. 그러니까 경제가 왜 이렇게 움직이는가, 금리는 왔다 갔다 어떻게 하고 있는가, 또는 금리 이외에 이제 물가가 이렇게 올라갔을 경우에 어떠한 현상들이 벌어지는가. 그러니까 경제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조금은 알고 싶다. 이런 분들이 또 있고요. 세 번째 질문은 이제 가장 본질적인 질문인 것 같아요. 너무 사는 게 힘들다. 경제적으로 좀 더 압박감도 심하고 그래서 최소한 이런 경제적인 압박감, 즉 가난에 빠지지 않고 내가 좀 경제적인 여유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어떻게 내가 경제 활동을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질문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좀 설명을 좀 해드린다 그러면 첫 번째 왜가 아니죠. 첫 번째 어떻게 부자가 돼야 되나요? 아마 오렌 버핏을 우리가 만난다 그러면 그분한테 가장 먼저 질문하실 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부자가 됐어요? 이런 얘기를 하실 거예요. 근데 그분한테 부자가 된다고 어떻게 됐냐고 그런다 그러면 아마 가장 기본적인 이런 얘기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 가장 평범한 일반인들이 부자가 되는 과정들을 가려고 그러면 다섯 개의 계단을 밟고서 올라가야 된다. 5개의 계단이라는 건 뭐냐면요. 일단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벌어서 우리가 돈을 버는 방법은 가장 원초적인 방법이 뭔가요? 노동을 제공하고 버는 거잖아요. 인류가 원시 시대는 이제 진짜로 말 그대로 창 들고 들어가서 사실은 멧돼지도 잡고 이렇게 해서 아니면 과일에 열려 있는 열매를 갖다 따와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노동력을 제공해주고 사실은 돈을 벌었잖아요. 먹을 것을 얻었잖아요. 이건 마찬가지로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노동력, 일이라고 하는 표현들이 노동력을 제공해주고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첫 번째 부분이에요. 그래서 소득은 기본적인 일자리를 놓고서 그 일자리에 참여해가지고 돈을 버는 게 대한민국의 가장 평범하고 노멀한 방법입니다. 근데 이 일자리라는 게 우리나라의 지금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한 1900만 개? 1900만 개 정도 있다. 그러니까 5200만 중에서 1900만이 참여할 수 있는 일자리가 지금 우리나라에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참여하게 되는데 그 일자리들이 좀 분류별로 레벨이 좀 다르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다 이제 분류하는 거 보면 한 세 가지로 저는 이제 분류를 하는데 첫 번째 부분은 생계형 일자리들이 있어요. 생계형 일자리라고 그러면 일용직으로 해서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산다던가 아니면 아르바이트해서 불안정한 시간 타임, 그러니까 파트타임을 해가지고 시간 타임에 대해서 일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대부분 다 이제 생계형 일자리는 대부분 다 그렇게 포진되어 있고요. 두 번째 부분은 이제 어쩌면 가족 부양형 일자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개인의 생계와 가족 부양까지 할 수 있는 일자리들이 있습니다. 이런 일자리들은 아마 여러분들이 대부분 다 정규직이라는 표현으로 들은 일자리들이 대부분 다 그렇게 할 거예요. 근데 이 정규직이라는 일자리가 좋긴 좋은데 한 가지 문제점이 있죠. 뭐냐면 퇴직이라는 기한이 있어요. 그 퇴직이 대한민국의 지금 평균적인 퇴직 연령이 49.3세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49.3세를 넘어가게 되면 사실은 퇴직해서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퇴직해서 나왔을 경우에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일자리는 어떤 일자리냐면요. 그 기다리는 일자리들은 바로 같이 또 생계형 일자리를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일자리보다는 저 이제 전문가형 일자리를 찾으라고 얘기하는데 전문가형 일자리란 건 뭐냐면요. 의사 자격증을 가지고서 한다든가 변호사를 가지고 로펌에 들어간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게 전문가, 자기만의 영역을 가지고서 대체 불가능한 그 기술이나 능력을 가지고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그런 일자리에 취업을 하게 되는 것들을 말하는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 자기가 원하는 만큼 사실은 일을 해서 소득을 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에 대한 안정성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소득의 안정성에는 전문가형 일자리를 갖다가 처음에 좀 얻는 부분들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소득이 있으면 지출관리 아끼고 절약해야 됩니다. 아끼고 절약해서 일정 기간 동안에는 돈을 모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이 자본주의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돈이 크기가 크면 클수록 이 돈을 가지고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요. 이익도 창출할 수 있는 분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돈의 크기를 키우는 역할을 하는데, 돈의 크기 키우는 역할을 뭐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고정적인 이 소득에 대해서 지출 관리를 알려서 그렇게 해서 남아있는 돈을 갖다가 차곡차곡 쌓아가는 저축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축은 저는 가장 추천하는 건 예금을 추천해요. 예금이 가장 좋은 방식으로 그 종잣돈을 모아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간에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는 투자를 통해 가지고 더 빠르게 이 종잣돈을 모으겠다는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혹시 젊은 친구들한테 있던데, 그런 친구들은 지금같이 불황이 오게 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고금리 시대에 돈의 값을 갖다 기준금리를 올리게 되면 대출 받아서 한다던가 아니면 투자했던 이 돈들은 미래 가치가 굉장히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게 되면 경제는 위축될 수밖에 없거든요. 경제가 위축된다는 건 뭐냐면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얘기고, 생산력이 떨어진다는 건 투자 가치가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기간을 대비해서도 견딜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자기의 자본이 비율이 한 70% 이상까지 가져갈 수 있게, 그렇게 하면 그만큼의 돈을 모아놓고 투자를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는 거.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부자의 계산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부자가 되신 분들은 확률적으로 10%, 20%의 확률 때문에 과감하게 투자해서 했던 분들은 안 계십니다. 의외로 그분들이 돌다리도 다 두들기면서, 그래서 자본의 크기를 키워서 이 큰 자본을 가지고서 가장 안정된 데 투자를 하신 분들이에요. 혹자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요? 하이 리턴, 그러니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에서 위험이 많은데 투자해서 고수익을 얻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부자가 되신 분들이 훨씬 더 확률적으로 위험도가 낮은 부분을 정확하게 경제적으로 찾아가서 성공하신 분들이라는 거, 이 사실 명심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해야지 기본적인 부자로 갈 수 있는 길을 걸어갈 수 있고요.